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체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요즘 전문가들, 많은 학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그 정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뭐고,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몸에 안 좋은가, 그리고 이걸 개선시켜주는데 뭐가 좋은가를 한번 알아보고요. 제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앞으로 간간히 얘기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 암의 원인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야 다이어트가 되고, 이런 것들도 짚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인슐린 저항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만병의 근원 만성염증,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찍었던 적도 있고요. 만성염증이라는 거는 보통 통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닌, 꾸준하게 통증이 생기고 갑자기 뭐 붓고 아프고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염증 수치가 올라와 있는 그런 거고요. 자, 만성염증을 제가 예전에 좀 다뤄봤었는데 오메가3와 6의 분율이 틀어지고 스트레스나 뭐 체지방이 올라가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노화나 외부 감염, 뭐 독소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만성염증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런 게 다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돼 있어요. 따져보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만성염증의 주 원인인, 그러니까 대부분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그 인슐린 저항성이 뭔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유발을 해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유발을 하고 온몸에 데미지를 가하고 몸을 망가뜨리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염증은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로 질환이 생기는 거고 그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봐주시면 편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자면은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관에 있는 이 혈관이죠. 혈관을 통과시켜 가지고 세포로 당을 전달시켜 주는 게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인슐린이고요. 인슐린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표적에 닿아서 리셉터와 만나도 포도당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슐린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분비가 되지만 그래도 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내에 보시면 이 혈관 내에 인슐린이 돌면서 작동을 해도 이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혈액 내에 떠 있는 상태가 돼요. 이 당이 혈액 내에 떠 있게 되면은 당이 여러 가지 손상을 유발합니다. 당이 대사가 되고 당이 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 AGE라는 이 물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앤드 프로덕션이라는 최종 당화 산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혈관에 떠 있으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당 이 자체가 이런 단백질 같은 조직에 붙어가지고요. 당이 붙어있는 상태를 만들어요. 이게 붙어있는 상태를 만들면 그 조직이 일반적으로 끈적이겠죠. 끈적이게 되고 삼투작용으로 손상이 되기도 하고 들러붙어가지고 혈관벽을 두툼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염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이 혈액 내에 많이 떠다니면은 이 혈관벽이나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혈관들이 잘 손상이 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만성염증의 주 원인이 되는 AGE라는 그 최종 당화산물이 과잉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나타나게 되면 여러 장기들이 손상이 돼요. 들러붙거든요. 손상이 되면서 염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염증이 만성염증이 되고 만성염증이 되면 그게 모든 병들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인 거죠. 자, 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이 AGE, 이 당화산물은 이게 많아지면요. 우리 몸의 NF-kappaB라는 이 만성염증인자 수치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염증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줘요. 그래서 몸이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원인은 뒤에서 볼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혈중에 있는 혈당이 높아집니다. 당이 흡수가 안 되니까 고혈당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가 더 많아지겠죠. 왜냐면 인슐린이 혈당이 높아졌는데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그 췌장 그 베타셀에서는 자꾸 인슐린을 분비하라 이런 신호가 오고 인슐린을 더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또 염증도가 올라가거든요. 뭐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우리가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또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다시 또 고혈당이 반복되고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지방, 그러니까 그 혈중에 있는 유리지방산의 저항성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이 못 들어가는데 당이 못 들어가면은 못 들어가니까 이제 지방을 끌어다 쓰거든요. 지방을 끌어다 쓰면은 지방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방 채널에 대한 저항성은 없는데 지방을 끌어다 쓰다 보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지방의 채널에 대한 저항성도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을 또 흡수를 못하게 돼서 지방이 또 떠다니면서 이제 혈관벽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악순환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유리지방산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이번 강의에서 좀 들었던 내용인데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인슐린 리셉터에서 인슐린이 잘 작동되려면은 인산화라는 과정, 그 인이 붙는 과정을 통한 신호 전달이 돼야지 포도당이 들어오거든요. 그 과정이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인슐린이 들어오면 인슐린 리셉터에서 여기서 인산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인산화가 되면서 신호 전달 체계를 가면서 당이 끝에서 끌려오거든요. 그런데 인산화 과정에서 세린 인산화와 타이로신 인산화가 있는데 이 타이로신 인산화가 작동이 돼야지 우리 당이 잘 들어와요, 제대로. 그런데 이 신호 전달 체계가 교란이 돼가지고 세린 인산화가 진행이 되면은 당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봐주시면 되고,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신호 전달 체계가 보통 인산화는 타이로신 아니면 세린 인산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교란이 생기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이거는 처음 들어본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포도당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 인산화 과정은 이 세린 인산화인데, 이 세린 인산화를 촉진시키는 게 이 유리지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체내에 유리지방산이 많으면,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 이 세린 인산화, 그러니까 타이로신 인산화로 가지 못하고 세린 인산화 그 과정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좀 더 복잡한 사진들, 그림들이 있었는데 생략할게요. 아무튼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지방이 많다는 거는 보통 복부 쪽입니다. 유리지방산은 보통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그 중성지방을 분해시켜 가지고 떠도는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이 복부 비만, 내장 비만, 여기서 나온 지방들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성인병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산,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체내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운동이 부족하거나 이런 형식적인 거, 스트레스, 당을 많이 먹는 거죠. 고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생길 수 있고요. 만성염증이나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부족하고 마그네슘 같은 게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체내 염증이 높아져 가지고 이런 신호전달 체계나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뭐 노화나 체중 조절이 안 되거나 영양분 결핍, 그리고 뭐 유전적인 이런 부분도 있겠죠. 가장 큰 원인은 그 강의에서는 유리지방산이 과도하게 혈중을 떠돌아다닐 때 생긴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살을 빼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복부 비만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한번 보고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부 비만이 생기면 그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굶거나, 보통 저희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복부 쪽에 있는 지방을 꺼내 가지고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리지방산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당을 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고요. 당뇨가 생기면 합병증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여러 가지 혈관 질환, 더 나아가서 만성화되면은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혈관병, 그리고 여러 가지 암,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그 다음에 면역계 질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우리 성인병의 그리고 만성 질환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그 다이어트, 키토제닉과 저탄고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으시죠. 운동 채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좀 더 이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당이 과하게 떠다니면서 그쪽에 혈관들에 데미지를 입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손상이 되고 그 손상된 걸 메꾸는 과정에서 또 비대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동맥 그 경화나 죽상동맥 경화 같은 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경화가 촉진된다. 혈관병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이 그러니까 세포에서 소모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은 이거 당을 세포 쪽으로 들여와서 세포가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근데 세포 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당이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혈중에 있는 이런 과잉 당이 있으면은 이걸 다 지방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이상지질혈증이 생길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상지질혈증, 당이 많이 떠돌아다니면서 당이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성염증, AGE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만성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환들,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혈압도 생기고 혈압은 여기 혈관이 경화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면 잘 아시겠지만 혈관이 딱딱해지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늘어나서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고혈압.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만성염증 같은 게 있으니까 면역계 질환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암도 잘 생길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인슐린 혈증이 되고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은 세포가 분화되고 증식되는 걸 막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세포 분열이나 증식이 될 수 있어서 암이 더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염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노화도 촉진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냥 대부분의 질환들을 다 유발하는 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뭐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체중 감량을 하시고 복부 비만을 빼라 이런 형식적인 답만 드릴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하시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무조건 복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은 그 인사나 아까 인이 붙는 그 과정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인산화 과정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잘 작동이 돼야지 이 신호를 통해서 이제 포도당이 들어오는데 이 인산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그래서 마그네슘이 가장 중요한 인자. 사람들 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꼭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슐린 저항성의 주 원인이 되는 그 유리지방산, 이 지방산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양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 오메가3를 복용하면은 이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가지고 이 주방산들이 붙어 있는 그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체내에 있는 전반적인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가지고 유리지방산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게 오메가3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만병의 근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 인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그냥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게 이 바나바 잎 추출물. 이건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건기식에도 많이 좀 퍼져 있고요. 이 바나바 잎 추출물의 메인 성분이 그 코로졸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코로졸산이 하는 역할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린 인산화를 억제하고 이 타이로신 인산화를 촉진해 가지고 당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바나바 잎 추출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4번 알파리포산. 알파리포산도 정확하게 이제 기전은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줘 가지고 포도당 이용률, 체내에 있는 혈당 이용률을 개선시켜 준다고 하네요. 이 정도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비타민 B군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도 도움이 되고요. 뭐 넓게 보면 여러 가지 항산화제, 그 다음에 아르기닌, 유산균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걱정이 되고 당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마그네슘과 오메가3를 드시고요.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고 싶다 그러면 이 바나바 잎 추출물을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앞으로 제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영상이라고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저 혼자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그 만성염증, 그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 만성염증의 주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요약하자면은 뭐냐면 인슐린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잘 못 들어오고 옆으로 새는 거예요. 혈당이 혈액 내에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산이, 그러니까 체내 비만도가 높은 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에 생길 가능성이 높고, 원인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만성염증, 만성질환, 그리고 노화 이런 걸로 촉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거는 이렇게 드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앞으로 그 다이어트 관련된 것도 좀 영상으로 제작을 할 거여 가지고 그냥 다이어트 뭐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다이어트 할 때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저탄고지 키토제닉, 그리고 간헐적 단식, 이런 게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 이론적인 걸 좀 설명시켜 드리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건기식도 좀 찾아볼 거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이어트 약들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